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또 월요일자로 여러분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12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인가 이렇게 지나면 이제 올해도 끝입니다. 네, 자 2022년 왠지 2021년보다 2022년 2022가 입에 쫙쫙 달라붙는 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2022년이 시작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그 기대감을 뿜뿜 품고 오늘 순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일단 헤드라인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에서 우리 관광 부분만 또 비율상으로 줄어들었고 실제로 액수도 줄었습니다. 비참합니다. 한국여행협회가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상품, 그 다음에 항공권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각 항공사를 대상으로 취소 수수료 면제 요청을 하고 나섰고요. 아시아나 세이버가 관련한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했다는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미국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조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관광청이 온라인 세일즈 미션을 며칠에 걸쳐서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고다가 홀세일 판매 채널을 확대를 합니다. 일본 와카야마현이 오는 12월 16일 세미나를 열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광여행협회로부터 우리나라의 퍼플섬, 고인돌, 운곡, 습지마을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이 됐고요. 자, 비에젯 항공은 러시아 직항 신규 취항하고 인터파크 투어는 국내 여행 활성화 프로모션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자,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자, 12월 6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내년도 관광 부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문체부는 2022년도 예산 7조 3,968억 원인데요. 이 중에 무려 우리 여행 관광업계가 무려 가장 꼴등입니다. 기타 빼고 가장 꼴등입니다. 19.6%에 해당하는 1조 4,496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는 2021년 본 예산 1조 4,998억 원보다 3.3% 감소한 금액이며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안 1조 4,423억 원보다는 73억 원 정도는 좀 늘어났습니다. 정부안보다는. 자, 문체부는 코로나 피해 극복 금융 지원으로 관광산업 융자, 마이스 디지털 전환, 관광산업 인재 발굴 등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한번 어느 정도씩 배정이 됐는지 잠깐만 간단하게나마 좀 볼게요. 관광산업 융자 지원은 6,5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이 764억, 관광산업 인재 발굴 및 전문 역량 강화 한 200억, 그 다음에 지능형 관광,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 활성화에 490,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 육성에 한 390억 원 정도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내용 제가 좀 줄였는데 부분 보면 관광 벤처에 신규로 이제 많이 투자가 되는데 요것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관광 벤처들 많이 예산 부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 지표는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그게 성과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안 나왔으면 다음에 예산 부분에 좀 줄여야 된다고 봐요. 관광 벤처 통해서 글쎄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한번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아무튼 섭섭한 소식이에요.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칼럼에서 꼭 꼬집어 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칼럼 들으실 수 있어요. 자,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여행 상품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한 12월 보름까지만 자가격리 시비를 다시 재가동했는데 어쨌든 여행 상품이 취소가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한국에 운항하고 있는 외항사랑 국적사는 당연하고, 그래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항공 취소 수수료 면제 요청을 각 항공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카타는 협조 공문을 통해서
최근 세계 각국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으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국내에서도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16일까지 국적 불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여행자에 대해 10일 격리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미한 여행 예약조차 취소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여행업계는 최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여행 소비자인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 항공사도 항공권에 대한 취소 수수료 면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항공사에서 좀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항공사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B2B 관련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항공사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세이버가 진화된 예약 발권 시스템 세브레드 360을 런칭했습니다. 네. 세브레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브레라고. 예. 자, 이게 이제 그 공식 프로그램 명칭의 SR360이에요. SR360. 요거는 웹 서비스와 SDK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해. 뭐 얘기 복잡한데 어쨌든 뭐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앱, 위젯, 레드 어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 등의 기능이 장착이 됐는데 아시는 우리 업계의 관계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TMC, 트래블 매니지먼트 컴퍼니 요 기능과의 호환성. 그다음 뭐 OBT, 그러니까 온라인 부킹 툴 같은 연동이 굉장히 용이해졌고 여행사 맞춤형 기능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이래요.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좋아졌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뭐냐면 기능도 기능이지만 편리성도 더해졌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막 이렇게 막 그 연동되고 공유되는 그런 관련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이나 공유되고 뭐 이렇게 되는 전달하고 이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보완이 된 거예요. 자, SR360은 다양한 예약 채널과 리치 컨텐츠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행사는 항공사 NDC를 판매하고 부킹닷컴 등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점 NDC가 이제 그 대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 항공사 그러니까 NDC라는 걸 쉽게 말하면은 뭐 티켓 판매뿐만이 아니라 그 외 부수적인 것들도 나눠서 조각조각 돼서 판매되는 그런 유통 시스템이 NDC의 그 좀 이렇게 그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NDC의 경우 자체 개발을 원하는 여행사에 관련한 그 API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약자인데 그거는 이제 API 요것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특수 문자를 제외하면 기존 지시어를 동일하게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한국 지역에 특화된 기능이 또 있대요. 요런 그것도 있어서 시스템 변경에 따른 사용자 불편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행사 의견을 수렴을 했대요. 그래서 카카오톡 전송 서비스, 여정 안내서 QR코드 제공, 여정 출발 후 재발행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뭐 관련한 그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컬 프린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환불 데이터 제공, 재활용 수수료 통합 표기 등이 탑재가 됐대요. 그리고 여행사 업무 흐름 향상에도 장점을 더했는데 SR360 웹 버전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관련은 웹은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예약 발권 후속 작업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8월부터 시작이 돼서 파일럿 기간을 거쳐서 현재 한 100개 정도 여행사가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전 모든 여행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전환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여행사의 그 전환 교육 과정이 좀 그 서울이나 지방들 같은데 이제 집합 교육과 그다음에 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을 마치면 이 SR360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공 중인 워크스페이스 시스템은 2022년 내년이죠. 2분기에 서비스가 중단돼요. 그래서 전환 교육은 아시아나 세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청하시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지금 현재 쓰시는 기능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니까 빨리 전환하실 분들은 빨리 이왕하실 건 빨리 교육받고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미국 CDC 지침에 따라 12월 6일 이후 미국 입국 시 필요 서류가 강화됩니다. 지금 표 보고 계시죠? 네. 하와이와 괌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입국 시 출발 기준 1일 이내에 검사한 코비드-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2시간 기준, 24시간 기준이 아니라 출발일 D-1일 일자 기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코비드-19 검사는 항원, 항체 검사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D-Day 1 검사는 12월 7일 19시 출발 비행기 탑승 시 12월 6일 10시에 검사받은 음성 결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DC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 traveldaily.co.kr 관련해 들어오시면 링크를 저희가 자세히 걸어놨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네. 뉴욕 관광청이 12월 1일, 2일, 3일 나흘에 걸쳐서 뉴욕 온라인 세일즈 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수요일에는 또 많은 분들이 웨비나 또 함께 했죠. 자,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일즈 미션에는 뉴욕 현지의 호텔, 어트랙션, 뮤지엄,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 11개 파트너사가 참가를 했고요. 저도 참가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한 50여 명 정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저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3자 통역이 됐어요. 그것도 참 잘했더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일본, 한국 이렇게 동시간대로 했거든. 그래서 아침 10시 한국 시간. 그러니까 일본도 10시였겠지, 맞췄겠지. 미국은 이제 전날 저녁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통역 시스템을 중간에서 계속 해줬어요. 3자 통역을. 한국, 일본 이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으로, 한국 분들은 한국으로. 그래서 잘했고, 야, 웨비나만 들었는데도 막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막 그 새로 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와, 진짜 기분이 그 얘기만 들었는데도 설레더라고요. 네. 자, 뉴욕 관광청은 팬데믹 이후 관광업계 활력 불어넣기 위해서 뉴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금은 뉴욕으로 떠날 시간, 이른바 It's Time for New York City 요거 글로벌 캠페인 정리합니다. 발음도 멋있다. It's time for New York City. 자, 총 30억 불 규모로 진행되어 이번 글로벌 광고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이 뉴욕의 전략적 주요 마켓으로 선정이 됐고 뉴욕 관광청 한국 사무소는 내년 초에 있을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 중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연말까지 뉴욕에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객실 약 11만 개가 공급이 됩니다. 팬들이 맨하탄 웨스트, 마가리 타빌 리조트, 타임스퀘어, 그리고 모토바이 힐튼과 뉴욕시의 두 번째 리츠칼튼 등 여러 호텔이 이번 해에 새롭게 문을 엽니다.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번 해라는 게 내년인가? 요거를 좀 확인이 안 됐구나. 내년 2022년인가요? 예. 그거를 왜냐면 2021년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예. 이외에도 이제 뉴욕 관련한 업계 소식 같은 거 있죠. 요거 이제 뉴욕 관광청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예. 참고하시면 되고 웹사이트 공식 주소는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관련 기사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요거 소식은 아고다에서 B2B 관련한 얘기인데 요거 관심 있는 분들 요거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아고다가 홀세일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해 이른바 베즈 네트워크를 선보였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 베즈 네트워크 파트너사들은 부킹 홀딩스와 제휴되어 있는 항공사, 그리고 오프라인 여행사, 그리고 신용카드사 등 다양한 시장과 판매 채널로 구성된 만여 개 이상의 파트너를 활용할 수 있고요. 객실 점유율 증대를 위해 아고다의 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베드 네트워크스는 한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포르투갈, 스페인, 대만,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아시아, 유럽 및 중동의 20개 정도 시장에서 선보이고 2022년에는 전 세계로 확장을 할 계획인데요. 이 베즈 네트워크는
숙박 파트너의 판매 채널 네트워크를 단순화하고 원활히함으로써 다수의 제3자 재판매 채널 관리에 복잡성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할 시너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말이 좀 소설 같죠? 그죠? 자, 주요 특징을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유연한 매출 관리, 그리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기에 호텔 파트너들이 직면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할 때 가격과 객실 가용성에 대한 매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 감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 파트너가 이미 아고다를 통해 객실을 판매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계약은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숙박업체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글로벌 시장 및 대상 소비자에게로 판매 채널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와 숙소 파트너 사내팀 간의 보다 발전된 시너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과 비즈니스 하는 것, B2B끼리 비즈니스와 숙소 파트너의 어떤 사내팀 간의 시너지 이런 거. 그리고 아고다의 글로벌 데이터와 분석, 상품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 접근으로 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베즈 네트워크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요것도 워낙 URL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말로 표현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관련 기사 하단에 URL 또 친절하게 걸어놨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우리 쪽이란다. 우리 B2B 전문적인 얘기에 좀 많이 치우쳐서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반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오늘 또 오래간만에 칼럼 하나 썼습니다. 칼럼 매주 써야 되는데 가끔 쓰기도 저도 귀찮습니다. 근데 또 오래간만에 썼습니다. 자,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컬럼 소개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정민 칼럼 제목은 일할 맛 안 난다입니다. 네. 내년도에 확정 예산이 나왔습니다. 관광 부분은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줄어들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기대가 무너진 셈입니다. 돈은 마음입니다. 국가 예산, 기업 경영, 그리고 가계, 이른바 금일봉 등 돈은 마음입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경박한 사고방식이라 폄훼할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죠. 또 현상도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관광 부분 예산 추이를 보면 꾸준한 삭감의 연속입니다. 액수의 줄어듦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문체부 전체 예산 중 관광 부분의 예산 비율,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귀찮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7년 문체부 본 예산 중 관광 부분은 27.3%에서 2018년도 예산은 26.7%로 다소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9년 본 예산 중 관광은 23.9%에서 2020년 정부안은 21.4%로 또 줄어듭니다. 2020년 본 예산 중 관광 부분은 20.8%에서 2021년 확정 예산은 21.9%로 조금 늘어나지만 2021년 본 예산 중 관광 부분은 21.9%에서 올해 그러니까 발표된 거 2022년 확정은 19.6%로 드디어 10%대에 접어드는 걸로 삭감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전체 예산 중 관광 부분의 평균 8% 하락한 셈이죠. 그렇다면 과연 최근 5년간
관광 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관광업계 또는 관광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무려 8%에 가까운 예산 비율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웃바운드는 외화 낭비라는 20세기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아웃바운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바운드는 나름대로 효자 노릇을 했을 거라 기대하고 찾아봤습니다. 예상대로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방한 외래객 추이를 보면 2017년 1333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1534만여 명,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무려 1750만 2756명으로 공식 집계가 돼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문체부의 믿음 때문이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외면이자 소외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오히려 예산 비율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니 이래도 삭감, 저래도 삭감입니다. 관광업계 지원은 추경 등을 통한 특별한 돈으로 지원해 준다 해도 타 부분 예산에 비해 삭감 비율이 크다 보니 이쯤 되면 고의성이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섭섭한 마음은 돈 문제로 인해 생깁니다. 반대로 돈 많이 주면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죠. 관광업계 내년에도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